어느 조용한 산골 마을에 건강과 자연 요법을 사랑하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련 할머니였다. 수련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치유 전문가로 유명했다. 그녀는 오랜 경험을 통해 자연 재료를 활용한 해독 주스를 개발하였고, 이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사랑받게 되었다.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 마을회관에 모여 사람들이 각자의 건강 고민을 이야기하며 그녀의 조언을 듣는 자리를 개최하곤 했다. 어느 날 건강에 관심이 많은 청년 지훈이 수련 할머니에게 다가와 물었다. 할머니, 저도 해독 주스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조금씩 피곤이 쌓이고 몸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특별한 레시피가 있으신가요? 수련 할머니는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지훈에게 말했다. 물론이지, 지훈아. 내 자연 해독 주스 레시피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각자 필요한 해독 효과에 따라 다르게 조합했단다. 내게 특히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가르쳐 줄게. 첫 번째 주스는 녹즙 기반으로 시금치, 케일, 사과, 레몬 그리고 생강을 섞어 만든다. 이는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두 번째는 당근, 오렌지, 레몬을 감초와 함께 섞은 주스로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세 번째는 비트, 당근, 사과를 조합하여 피를 맑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한다. 이들과 함께 아보카도와 꿀을 추가하여 부드러움을 더하는 방법도 좋다. 네 번째는 오이, 샐러리, 파슬리, 레몬으로 구성된 주스로 소화 기능을 돕고 몸의 수분 균형을 맞춰주는 데 효과적이다. 다섯 번째는 그린 샐러리, 주스로 샐러리, 시금치, 키위, 바나나가 들어가며 피로 회복에 기여한다. 여섯 번째는 로켓 샐러드 잎과 배, 민트를 사용하는 상쾌한 주스로 디톡스와 함께 상쾌함을 충전시킨다. 일곱 번째 주스는 딸기, 블루베리, 아사이베리를 사용한 베리 믹스로 항산화 효과가 있어 피부를 돋보이게 한다. 여덟 번째 주스는 파파야와 파인애플을 베이스로 한 주스로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개선한다. 아홉 번째는 고구마, 당근, 사과, 생강을 함께 믹스한 주스로 이는 에너지를 충전하고 소화를 돕는다. 마지막 열 번째 주스는 코코넛 워터와 라임, 알로에로 만든 것으로 자연적인 전해질을 제공하며 포만감을 준다. 지훈은 이러한 다양한 주스 조합에 감탄하며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오늘부터 하나씩 시도해봐야겠어요. 이런 레시피가 제 건강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련 할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다. 자연의 힘을 믿어보렴. 지훈아, 그 누구보다 내 몸을 잘 아는 건 너 자신이니 다양한 재료를 통해 너에게 가장 맞는 조합을 찾아낼 거야. 지훈은 그 말에 큰 용기를 얻었고 해독 주스의 세계에 발을 디뎠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마을 사람들 또한 함께 레시피를 시도해보고 자신만의 맞춤 주스를 찾아나갔다. 자연의 힘은 마을 곳곳에서 사람들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었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민수는 늘 부족한 잠을 고질적인 문제로 안고 살았다. 매일 아침 그는 졸린 눈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으며 전날의 피로감은 항상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었지만 야근과 회식으로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던 민수에게 의사는 단순한 조언을 해주었다. 민수 씨, 건강을 위해 무엇보다 수면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이야말로 면역력을 키우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필수적이죠. 의사의 이 말은 민수의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생활 습관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민수는 수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자신에게 맞는 수면 습관을 구축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우선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침대에 누워서도 핸드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하고 끝없는 SNS 피드를 넘기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자기 전한 시간은 전자기기와의 거리를 두기로 했다. 처음에는 이 변화가 어색하게 느껴졌으나 점차 그는 독서를 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는 등 보다 차분한 활동으로 그 시간을 대신하게 되었다. 또한 민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기 시작했다. 주중과 주말을 막론하고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습관은 그에게 안정적인 수면 리듬을 만들어 주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몸이 조금씩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주말에 늦잠을 자는 대신 같은 시간에 일어나 산책을 하거나 여유로운 아침을 즐기다 보니 그는 더욱 활력 넘치는 일상을 맞이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회사에서 주관한 건강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수면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으며 특히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수면 환경의 중요성이었다. 민수는 집에 돌아와 침실 환경을 다시 점검하였다. 그는 암막 커튼을 설치해 아침 햇살에 깨어나지 않도록 했으며 편안한 침구를 마련하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해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도록 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민수의 생활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우선 그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으며 업무 시간 동안에는 집중력이 높아진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었다. 피곤에 절어있던 과거의 민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매일 에너지가 넘치는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다. 동료들은 이러한 변화를 알아챘고 그 덕분에 민수는 자신감마저도 높아졌다. 민수는 이제야 비로소 건강한 수면이 삶의 질을 얼마나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 그의 수면 패턴은 단순히 피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성장을 이루는 첫걸음이 되었다. 민수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종종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수면의 중요성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가 말하길 아무리 바빠도 잠은 포기하지 마세요. 건강한 수면은 어려운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시작점이에요. 과거의 민수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이들에게 그는 언제나 수면 개선의 작은 변화를 권했다. 이제 민수의 일상은 충분한 수면과 함께 더욱 긍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전은 항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하루 10분의 간단한 운동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로 인해 점점 피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지만 긴 시간 동안의 운동은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하루 10분 운동법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처음엔 10분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라는 생각을 했지만 시도해보는 데는 큰 부담이 없겠다는 생각으로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에서 바로 일어나기 전에 스트레칭으로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이 날카로워지지 않도록 해주고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쿼트 20회, 푸시업 10회, 그리고 간단한 요가 자세 몇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끝났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10분을 투자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제 몸이 크게 변한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체력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숨이 차지 않고 이전보다 더 많은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래 앉아있는 업무 특성상 한 곳에 오래 앉아있으면 항상 허리 통증을 경험했는데 그 통증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운동으로 열다 보니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작은 성취감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하니 긍정적인 사고가 늘어나고 스트레스 수치도 낮아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꾸준히 했던 운동 덕분인지 몸매도 조금씩 탄탄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긍정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결국엔 식습관까지 변화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10분으로 시작한 운동이 제 삶의 질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시작이 어렵지만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접근한다면 누구나 자신만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그냥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2분으로, 점점 5분으로, 그리고 10분으로 늘려가면서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이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도 하루 10분으로 건강한 습관을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분주한 도시 한가운데 소란스러운 삶을 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호였고 일상 업무와 개인 생활 간의 균형을 잡기 위해 항상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곤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그의 일상에 짙게 드리워져 피곤과 긴장의 연속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수호는 친구의 권유로 인근 산맥으로 떠나는 명상 세미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평화로운 환경과 맑은 공기가 심신을 정화시켜주는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세미나의 첫날 안내자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5가지 명상 팁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팁은 호흡 관찰이었습니다. 안내자는 참가자들에게 눈을 감고 자연스러운 호흡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들숨과 날숨에 의식을 집중하며 호흡의 깊이를 느끼는 동안 수호는 자신이 긴장하고 있을 때 호흡이 얼마나 가빠지는지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바로 그의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주었죠. 두 번째 팁은 바디 스캔 명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신체의 각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몸의 긴장을 풀고 신체의 각 부위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감지했을 때 그는 점점 몸이 이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는 마치 자신이 평화로운 연못 위에 둥둥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명상법은 자비 명상으로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자애로운 마음을 보내는 훈련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원한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수호는 그들을 용서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교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네 번째는 마음챙김, 걷기, 명상이었습니다. 안내자는 참가자들을 숲속의 경로로 데려가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그는 자연과 연결되는 깊은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산책 이상의 것이었고 그의 감정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명상 팁은 감사, 명상이었습니다. 그는 일상 속에서 당연히 여겼던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사고를 촉진하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우게 해주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에도 수호는 배운 명상 기법들을 차례로 실천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자신의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늘어남을 느꼈습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이 5가지 명상 팁은 그의 삶의 변화를 이끄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수호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유용한 명상법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명상법들을 통해 수호는 내면의 힘을 찾았고 더 나은 자기 자신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